자, LG화학이 장중에 새롭게 20일 고점을 넘겨서 올라섰습니다. 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오후장에 거래가 좀 더 수반되면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고점을 넘기면 사실상 거래는 터져요. 지금 거래대금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 자리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조금 더 거래가 터져줘야 되겠죠. 시가총액 5위에서 8위까지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43조, 42조, 41조, 40조 뭐 요 정도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LG화학이 뭐 올해 기준에서, 그러니까 52주 고가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91만 원, 105만 원까지 올라왔었어요. 물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들 뭐 시가총액 3위까지 다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긴 합니다만, LG화학의 이제 실적 그리고 성장성 감안하면은 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보다도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 뭐 부동의 1위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부분이 자력으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밀려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올라서서 2위까지 올라줘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 기준이고요. 뭐 미끄러져 내려와라가 아니라 나머지 실질적이 되는 쪽 위주에서 좀 봐야 됩니다. LG화가 아쉽게도 이제 61만 원 공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좀 들여다봐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 전체적인 흐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직원분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요 크기 범위를 좀 수정해 줘야 돼요. 그 상단부의 타이틀. 그렇게 해서 요 맨 첫 장처럼 요 한 칸이 띄어져야 되는데 두 칸이 띄어지니까 이게 좀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크게 좀 더 줄여놓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가격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종목군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의 기준에 지금 이 표는 5월 이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3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45% 수준의 바닥 대비 강세가 있어요. 그리고 4월 27일 날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한다라는 내용 가지고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됐었죠. 시가총액 5위였던 5위에 놓여져 있는 테슬라가 하루에 12%가 깨져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게 26일이 기준이고 우리나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27일 날 LG화학 또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상상을 초월했죠. 그때 LG화학이 45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4월 27일부터서 그 이후에 6월 말까지 이제 폭등, 뭐 급등 랠리를 펼쳐줬죠. 그런데 다시금 6월 말에 정점을 찍고 7월 달에 이렇게 50만 원, 또 50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뭐 최고점의 물량이 있든 또 그 이후에 물량이 있든 지금 시장에서 LG화학을 이렇게 계속 주력 종목으로서 지속적인 편입의 기준 30% 비중, 또 신규 편입자 15%, 또 추가 편입 2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5월달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월달 특히 이제 그 6월달에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 5월, 6월에 폭락이 나올 때 시장의 그 폭락 속에서 LG화학은 7월까지 합산해서 오히려 엄청난 강세를 띄워준 종목입니다. 고맙게도. 그렇게 해서 50만 원 이탈됐다가 60만 원 훌쩍 넘기는 장중 기준에 62만 8천 원까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요? 25% 이상, 26%, 27% 폭등이 나온 거죠. 그 추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속된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월등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개장 전에 07시 방송이 팍스뉴 TV 있죠. 팍스뉴 TV
07시 방송에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 해서 개장 전 8시 50분 전후에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이틀을 4장이면 4장으로 딱 맞추세요. 그래서 줄을 건너세요. 줄을. 예,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 틀에다가 틀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요? 검은 색깔이라도. 그렇게 해서 4등분 정확하게 4등분 해가지고 나눠주세요. 그래서 뭐 크기 들쑥날쑥 안 하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 기준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흐름에서 이제 야간 방송 기준에서도 27일, 그래서 28일날 공략주, 또 28일 개장 전, 또 그 수익 범위, 등락 범위 7%까지 LG화학이 7월 28일날 등락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5위짜리의 등락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7%면. 그리고 29일, 그러니까 28일 야간에 29일 금요일자 공략주로도 LG화학. 그러니까 금요일자에는 변동이 안 나왔어요. 금요일자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일 기준에서의 8월 1일 기준에서의 흐름을 설정 범위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일자에 형성되어 있는 50만 주의 기준, 요 기준점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LG화학 부분의 기준 거래량 50만 주 설정해 드린 부분들 변동성이 이제 확장되는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월 1일 기준에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의 주봉 차트를 설정을 해드렸고,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승장악 확인형이다. 그렇게 해서 8월 첫 거래일 첫째 주 첫 월봉 그 기준에서의 흐름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8월 1일자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 통풍 치료제 관련된 뉴스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LG화학이 지금 화학 쪽에서만 실적을 내는 건 사실 아니죠. LG 생명과학을 흡사병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흡사병을 하지 않았다면은 바이오주들의 어마어마한 그 변동성, 거기에서의 수익 범위를 크게 가지고 갔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LG화학의 이제 통풍치료제 임상 3상 뭐 미신청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모멘텀이 됐고요. 그리고 실적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그 실적 상장사 영업이익 예상치 부분이 222조였는데 이제는 그 시장이 좀 그나마도 일부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차분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차분히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22조 예상치가 잡혀 있잖아요. 222조. 거기에 이제 올해 기준에서 다시 영업이익 전망치 나오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부분이라는 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가가 올라가서 기업의 실적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인건비가 이미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인건비가. 그리고 원재료 비용도 올라갔다는 거고,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소비도 또 상향이 되고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찌됐든 기업의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동반적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 부분이 184조였다면 그게 이제 전망치였다면은 실질적으로는 184조가 201조까지 더 나왔던 거고, 올해 영업이익을 작년에 10월 기준에 이제 222조로 예상했다면 인플레이션 가파르게 나타났다면서요. 그래서 240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상품 가격에 넣을 수 있는 업종군은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죠. 근데 영업이익률은 뭐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인건비나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기준점을 좀 잡아서 놓고 보시는 게 옳아요. 결론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시가총액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연동시켜 줄 수 있느냐? 있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2021년도 이제 사업년도 결산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184조가 맞아요, 그죠? 184조. 그래서 아까 이제 예상치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합산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합산해서 나온 부분이 200조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1년 기업 결산 실적의 기준은 이제 순이익 흑자 기업 478개사 전년 대비해서 뭐 63개사가 뭐 증가를 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7개 업종 모두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전기가스 건설을 제외하고 15개 업종이 증가했다.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은 분석 대상 1048개에서 714개의 곳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부분하고 또 코스닥 시장 부분하고 뭐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합산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옳고 그리고 올해 이제 예상치 부분도 설정하는 것이 옳고 결론적으로 LG화학 부분은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게 28일 목요일자 기준에 올해 영업이익 3조 8천억, 내년이 4조 6천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자 이제 컨센서스 이렇게 올려드린 건데 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시계열 추이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 7월 25일까지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향되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업종군들도 근데 이쪽은 뭐 그닥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PER 같은 경우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죠. 그다음 PBR도 사실상 하단부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뭐 당연히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실적 발표됐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합니다만 이 컨센서스 하회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지는 않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IR 자료예요.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서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뭐 유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누구나가 다운받고 쓸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 본부별 매출 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 실적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솔루션 부분까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석유화학 부분 매출 부분에 석유화학 부분하고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 두 가지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은 다 이제 화학 업종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오늘 그 뉴스 발표 나온 보도자료 나온 생명과학의 영향력은 사실상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커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재무 상태의 편인데 뭐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이죠. 그리고 사업 부문별 실적 및 전망 부분에 있어서 원료 가격, 원재료 비용의 상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제품 가격에 다 전이시킬 수 있다. 영업이익률 부분이 사실상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좀 둔화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규모나 파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부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사실은 영업이익률은 뭐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기준하에 소폭 줄어든 기준이 됩니다. 첨단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쪽도 영업이익률이 22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더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파만농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 들쑥날쑥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뭐 긍정적이다. 그래서
경기가 뭐 둔화된다라고 해서 이쪽 LG에너지, LG화학 쪽 이것도 매번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수정해주면 수정한 걸로 쓰세요. 가지고 올 때마다 내가 이걸 또 수정해서 몇 번째 녹화하면서 얘기를 하죠. 제발 부탁인데. 주주 지분율 이걸 몇 번째 고쳐 지금. 고쳐갖고 주면은 고쳐서 준 거를 사용하라니까 왜 자꾸 예전 게 섞여 있냐 이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지분율 부분 이제 저 다시 고쳐놨고요. 7월 21일자인데 이제 뭐 크게 민감하게 바뀐 상황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LG 그 대주주 LG가 지주사 LG가 33.4%, 국민연금이 6.8%, 뭐 신규 지금 지분 신고는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인 지분이 47.60, 0.1이 줄었는데 일단 뭐 그대로. 그리고 기간이 3.4% 추정치, 나머지가 이제 자사주하고 개인 추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 쪽도 지분 공시가 나오면 이제 하루 정도면은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 연기금 쪽에 6.84, 자사주 0.52, 33.37 뭐 대주주. 그렇게 해서 0.52 밑에 그다음에 6.83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수정을 할까요? 수정을 하면 이제 7월 29일자가 되겠죠. 29일자 외국인들이 47.6으로 줄어든 거고, 그러면 요거를 0.1을 뭐 개인이 가져왔다고 치죠. 뭐 그렇게 해서 8.3%,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간 지분이 좀 더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26일 날 메리츠증권 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LG화학이 집중 이렇게 L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자료를 올려드리면 하나씩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LG에너지솔루션의 6개월 보호회수 해제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땐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LG화학이 갖고 있는 게 81.84%예요. 근데 당장의 지분 그 블록딜 매각은 없다라고 IR 때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서 단서를 답니다. 70% 미만으로 지분을 줄일 가능성은 없다. 매각 안 한다. 70%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남기고 다 팔 수도 있는데, 블록딜을 할 수도 있는데 50%, 51% 뭐. 근데 이제 50%라고 안 하고 이제 70%를 뒤에다 살짝 숨겨놓은 거죠. 이거 블록딜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중에 물량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70%. 그러니까 11%는 뭐 또 12%에 육박하는 물량은 블록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만 기준을 잡아도 10조에서 할인율 잡고 뭐 10% 할인을 해줘도 9조 원이 현금으로 확보가 된다는 거죠. LG 화학 입장에서는 43조짜리에 10조가 현금으로 확보가 되고, 나머지 뭐 70%대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대박인 거죠, 사실은. 근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주사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유통 물량이 10.45%에 외국인 지분이 이제 요게 조금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3.45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 나중에 날짜를 넣어주세요. 매일매일의 기준에 외국인 지분도 좀 다르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때 기준에 날짜를 좀 넣어주셔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해볼까요? 수정을 그림이라 잘 못하는구나. 그게 뭐 오늘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외국인 지분이 3.7까지 0.3이 더 올라온 건가요? 0.25가 더 올라왔죠. 그러니까 0.25 주식 수로는 뭐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해 줘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그 이전에 뭐 7월 21일 기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날짜 바뀌면 다 달라지니까 며칠자 기준입니다라고. 그러니까 기간은 이제 보유 주식 996만 주 4.26%가 이제 현 유통 물량에도 기간 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호 회수가 이번에 해제되는 게 996만 주 4.26%라는 거지, 그 이전은 뭐 기간 지분이 없었겠어요.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이 그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는 LG하고 떼놓을 수 없는 그 흐름이죠, 지금의 이 위치에서 보실 때. 그래서 뭐 95년부터 일단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을 했고, 90년대 말 그리고 이제 2000년 초반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제 그 공장을 증설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 부분 분할 결의는 2020년 이제 9월 17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2000년 초반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흑자 전환이나 이런 기준을 잡아내지는 못하다 보니까 분할 못하다가 2020년도에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을 때, 그래서 일단은 2020년 기준에서 어찌됐든 실적이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어찌됐건 배터리 사업 부분 분할 요 기준에 임시 주총 그리고 분할 기일 설정, 분할 상장까지.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배터리 분사설이 이제 20년 9월 4일 날 이렇게 노출이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0년 7월 말에 IR을 할 때, 그때 이제 CFO가 IR 그 환경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사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폭등이 났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폭등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터리 사업 부분 영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적 분할 분사 임박 뭐 9월 16일 날 얘기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30일. 이것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반대를 했지만 참석률 77.5% 위임을 받았겠죠. 그 출석 주식 수의 82.3%.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부 다 뭐 물적 분할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악재 요인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트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악재 요인도 작용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왜 또 이렇게 묶어놨지? 잠시만요. 요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화면은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 이 당시에 2020년 3월 19일 날 LG화학이 23만 원이었고 23만 원이었고 시가총액이 16조였어요. 요게 70조까지 올라가요, 사실. 70조를 넘기죠. 근데 이 LG화학의 21년 1월 달에 고점이 70조 5천억의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99만 8천 원이 아니라 105만 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23만 원에서 거의 뭐 40% 이상, 400% 이상, 300 몇십 프로인가요? 그렇게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물적 분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만약에 물적 분할이 악재면은 물적 분할 이사에 결의하고 나서 물적 분할이 되는 과정까지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등락률에 22년 7월 20일자입니다. 54만 원을 이때 이렇게 형성을 했고, 이때 시가총액이 8위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었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재차 쭉 뻗어 올라오면서
28일 11시에 일단 LG화학이 시가총액 4위, 5위까지 되돌려친 겁니다. 지금도 이제 5위를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물적 분할 부분의 악영향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2020년 9월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임시주총 10월에 열리고 10월 말에 이제 승인이 됐는데 240%라는 어마어마한 강세를 띈 이후에 240% 대비 25%또 20% 39% 조정받는 2차 전지가 전체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물적 분할 이야기 거기에 리콜 사태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거지 뭐 그것이 엄청난 악재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가 더 많이 빠질 이유도 없고 얘도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도 없고 그러고 나서 그 이슈 이후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작년 2월까지. 그러면 물적 분할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만약에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어도 이 반영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적 분할 운운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0년 3월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특히 이제 요자락이 IR을 할 때 물적 분할 하겠습니다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폭등했어요. 물적 분할 발표한 다음에 폭등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임시주총을 할 때 그때 이제 고점 대비 요 정도 이사회 결의했을 때 요 정도 조정받은 거고 임시주총 했을 때 10월 말인데 11월 1일까지 해서 한 단계 툭 미끄러져서 이제 60만 원이 살짝 이탈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실 때 이게 물적 분할에 따른 뭐 악재 요인의 조정이었습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이사회 결의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 올라가요. 이사회 결의 끝나고 75% 수급 봐요. 응? 그러니까 결론은 물적 분할에 대한 악재 요인 인식은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 없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이제 가치 선정 7월 21일자로 설정을 했는데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LG 에너지솔루션의 현재 가치 부분 최저치와 최고치로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40만 원. 그건 뭐 전체 시장이 진짜 폭락이 왔을 때, 경기에 침체가 왔을 때 기준이고 최대 폭은 뭐 100만 원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월 28일 뭐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또 차트 올려드린 것처럼 이때 45만 원까지 밀렸거든요. 27일 날. 그러고 나서 49만 원 또 6월 28일 날 57만 원까지 올라서 60만 원을 찍습니다. 45만 원에서 60만 원 찍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미끄러지는 거야. 왜?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다시 50만 원 이탈이 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편익 관점의 설정 범위를 가져갔고 특히 이제 27일 날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음봉이 떨어졌는데 전략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전략 기준을.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은 추가적으로 녹화를 떠드릴게요. 바로 해서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이 지금 끊겨 있다라고 해서 볼까요? 안 끊겼는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방송이 끊겨져 있나요 지금? 지금 방송이 저한테는 나오거든요. 지금 끊겨서 안 들리고 계시나? 일단은 바탕화면에 방송 중으로 나오거든요. 다른 분들 방송이 지금 안 들리시나요? 제가 한번 틀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을 할지 녹화를 할지 아니면 끊었다가 녹화를 할지 기준인데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왜냐면은 어차피 녹화본의 부분을 들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방송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화면이. 아하, 이거 참. 일단은 녹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꿔야 되나요? 일단 끊고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의 진행 범위가 일단은 그 27일 날이었어요. 27일 날 LG화학이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당시에 문자 사인 발송을 했죠. 갭 상승에 따라잡고 그러고 나서 무너져 내리는데 추가 편입을 단행했어요. 제일 좋은 그림은 종가가 전일 대비 위에 있어야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래를 수반하고 이제 눌려졌을 때 흐름이 이게 이제 추세 정점으로 인식할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주봉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봉과 주봉의 이제 이러한 음봉 떨어진 기준과 주봉에서의 이 도지 양상 이 기준을 기준을 잡고 나머지 다른 종목군들도 보여드렸죠. 여기는 이제 좀 달라요. 이제 갭 상승의 크기가 다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020년입니다.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인데 무조건적으로 갭 상승 나오면 결론은 따라붙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의 기준에 그 다음날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잘 마무리가 됐는데 요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기준이 잡힙니다. 지금 잠시만요. 일봉 그리고 이게 일봉이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일봉을 하나를 더 넣었는데 이걸 빼놓을게요. 그냥 어차피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방송 화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갭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리고 처음에 양봉이었다 윗골이 달리고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과 함께 시장 이슈가 불거진 거고 종가가 미끄러졌지만 전일 대비해서 위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꼬리가 달릴 때 이제 차익 실현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삼성중공업의 주봉이 요때 당시 일봉의 윗골이 이렇게 달렸을 때 자 다시 이걸 그려서 보시면 이게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6월 달이.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 거죠. 뭐 여기서부터였다면 이러한 양봉의 흐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월요일이었다면 화요일 이게 수요일이었다면 그러니까 요 정도 꼬리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만약에 화요일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일봉으로는 좀 버거우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봉상의 개념에서는 이렇게까지 꼬리가 요 정도뿐이 안 달린 그 다음 날의 경우는 뭐 월등히 커진 거죠. 이제 7,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략 5,000원대 초반으로 마감이 됐고 7,0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가 주봉의 흐름이 이제 요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뭐 또 빼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범위가 8,000원까지 올라가고 미끄러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8,000원까지 올라가고 고점에서 1%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흐름이에요. 이건 이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보여드린 거고 현대글로비스. 그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왔다가 거기서 다시 미끄러져서 음봉으로 깨져 내려와 버렸어요.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을 이때도 1,000억을 기준을 잡아드렸거든요. 그 다음날 거래가 1,000억 원, 그러니까 50만 주 이상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게 60만 주일 겁니다. 60만 주 이상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다음날의 경우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앞에 꼬리를 감싸 안고 60만 주 이상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을 해드린 게 추세 교육.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주관적.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 주관적이라는 기준이 5에서 10%, 3에서 5고래 1, 변동성 1.5에서 300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 새로운 추세가 나왔고 엊그저께 DB하이텍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의 저 흐름이 살짝 개파락이 나왔었어요. 이게 정확히 10월 20일입니다. 개파락 이후에 이게 20%대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27%인가 올랐을 거예요 아마. 꼬리 달려요. 전량 차익 실현. 왜 그랬어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현대차 기아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주가를 띄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나리오가 시중에 조금 흘러나왔었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전량 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의 기준, 현대차 유지의 기준. 그 이후에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주들이 2021년도 1분기에 폭등 나올 때 얘는 요 고점 대비 한 5% 더 오르고 맙니다. 요 당시의 시장의 지수는
500포인트 정도 하나 2,500, 2,500, 2,300 정도 했겠네요. 2,300, 2,400포인트였어요. 그때 기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정확히 보셔야 뭐 믿으실 수 있겠죠. 10월 20일, 2020년 10월 20일에 한 2,300, 400 있을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40%가 올라와서 3,300 찍은 거거든요. 한번 보죠.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40%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저게 정점입니다. 저 정점에서부터 5%뿐이 못 올라와요. 나중에 이제 DB하이텍 설명드릴 때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시장 지수가 10월 20일 날, 정확히 저게 10월 20일이었으니까 20일 날 기준에 정확하죠. 윤정부 얘기가 2358. 그러니까 시장 지수나 모든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뭐 멘토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은 이렇게까지 해서 1월 달까지, 10월부터 1월 달까지 3,266, 40%가 올라오는데, 현대글로비스는 못 올라와요. 지금의 이제 설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데, 일단은 뭐 보여드리는 거 마저 보여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DB하이텍 설명드리면서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이런 얘기. 그 흐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1일이라고 했죠. 이게 정확히 27%까지. 예? 이때 이 수익을 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겠지. 그 수익도 안 내놓고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문자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27%까지들 올려졌고, 그리고 결국은 고점 1월 25일까지 해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온 건 한 5% 수준도 안 됩니다. 22만 원에서부터 23만 5천 원까지. 저 당시에 뭐 이왕 보는 거 문자까지 다 보죠. 문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내역을. 그래야 뭐 신뢰도가 쌓일 거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 저 당시에 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 문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 예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함께 믿고 그렇구나, 내 멘토가 그렇게 했었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정확히 보시면 어때요? 10월 20일자에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30% 비중에서 17만 8천 원 10%, 10시 10월 20일 9시 7분에 유지, 신규 5% 편입, 목표 주가 21만 원. 근데 23만 원 목표로 올려버려요. 19만 2천 원. 그랬더니 21만 5천 원 이탈 시에 50%, 21만 원 이탈 시에 전량 차익 실현, 100% 차익 실현.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대차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던 관점이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추세 범위, 요 추세 범위에서 이거 봐라, 다음날 대박 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게 이제 LG화학의 이번의 흐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때는 이랬습니다라는 것을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게, 그게 윤정도의 역할인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요, 이렇게 현대 로템의 경우에 이런 장대음봉 떨어진 이후에 이걸 왜 갖고 나갔겠어요? 이날 이렇게 돌립니다. 넥타이 색깔이 다르죠? 이날 그리고 이날 넥타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전날 갖고 나가서 음봉 떨어졌는데 전 거래일 대비해서 월등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주봉상에 꼬리가 저렇게 달려있는 흐름을 다 감싸안고 들어올린다. 에코프로 마찬가지. 지금도 에코프로 비하면 오늘 또 폭등 랠리, 그 기준에 에코프로도 갭상승 이후에 꼬리, 저게 이제 13일에 시간에서 실적 나오고 14일에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일 기준, 16일, 17일, 20일까지 저 폭등 랠리에 저 윗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 주봉으로는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주봉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주봉에서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상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LG화학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7일 날 기준에서 이러한 흐름. 지금 안타깝게 뭐 LG화학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해버렸는데 27일 날 56만 5천 원 대비해서 10%입니다.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종목. 10% 등락이 우습지 않잖아요. 그죠?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 양봉으로 바로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봉의 이런 흐름을 더 지켜보셔야 된다.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 터져 있고, 그러니까 28일에도 1.95%대 57만 6천 원 위축되지 마십시오. 편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날 7%대까지 폭등이 나와요. 7%대까지. 그리고 8월 1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일봉부터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흐름입니다. 일봉부터 놓고 보시면 일봉. 4월달, 5월 20일, 6월 24일, 7월 27일, 그리고 7월 28일, 그리고 오늘의 기준. 주봉 마찬가지. 예? 주봉의 흐름. 예, 결론은 굉장히 어렵게 그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서의 흐름, 가장 훌륭한 흐름을 뭐 일주 월봉에서 다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일봉의 기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시금 잘라드리면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 방송에 6월 24일 이런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신저가가 나오는데 들고 갈 수 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일봉을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그 잘라서 보여드릴 텐데 전체 시장의 흐름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좀 놓고 봐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종목별로의 흐름이.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BM 어마어마하죠. 에코프로 오늘 3번 문자 나왔어요. 일본 기준의 6월 이후의 흐름의 종합주가지수. 그래서 이 일봉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이제 뭐 6월 이후에 이제 계속 보여드렸었고 그 흐름을 계속 잡아왔었고 이때만 해도 뭐 5월 말일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보실 때 특히 이제 뭐 이럴 때에도 저 고점을 넘길까의 그런 우려감. 근데 결국은 갭상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갭상승으로 나오고 거래가 터져 있고 마감 때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래가 더 실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잡았잖아요. 갭에 대한 공간, 그리고 의미 있는 직전 저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바닥까지를 다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0만 원치 안 되는 60만 원치 안 되는 가격인데 10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걸 다 그냥 다 기준으로 잡자. 그럼 얼마 70만 원까지 해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70만 원까지. 뭐 오늘 62만 8천 원인가요? 62만 8천 원까지 오늘 들어 올렸었고 거기서부터 10%의 등락 범위인데 4거래일 전에 기준 대비해서 뭐 10% 못 움직일 이유는 없죠.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잡아서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일봉 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은요, PPT 화면에 같이 넣어드릴 텐데 글쎄요, 우리가 하나 솔루션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잡았나요? 현대로템에서 잡았나요? 한번 보시죠. 뭐 하나 솔루션 월봉 또 현대로템 월봉 현대로템에서 잡았나요? 어디서 잡았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OCI 월봉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39회 방송화면에 있으려나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갭에 대한 기준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대로 다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형성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 자료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자료에서 갭 방송화면 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봉의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급증 갭, 돌파 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일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서 똑같은 차트 화면을 볼게요. 맨 마지막 자락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앞전에 역시 이제 그 시장 등락률을 같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LG화학의 경우 설정 범위가 1월부터 당겨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죠. 시장 대비해서 원체 강한 지금 흐름을 주고 있어요. 바닥 대비 상승률 자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부터 깨져 내려온 거, 올해 시장 붕괴된 거 감안하면은 얘는 뭐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거죠. 작년에 LG화학의 시가총액이 9위까지 내려왔었어요. 9위까지 내려왔던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뭐 실로 좀 어마어마하게 들어 올려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의 주봉 그리고 월봉 보겠습니다. 이 LG화학의 주봉의 기준에 잠시만요. 주봉의 기준에 빨간색의 이제 그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죠.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된 상승장악 확인형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주봉의 흐름에서의 강세, 망치형 뭐 이 앞전에 떠주면서의 흐름, 또 장악형의 흐름 뭐 다 표시하죠. 뭐 망치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변곡 라인이죠 정확히. 또 상승 장악형의 흐름,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아무래도 초록색으로 설정을 잡는 거겠죠. 그리고 거래가 없더라도 또 거래가 실려 있을 때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매직 시그널 활용해서 고점 인식 잡는 기준. 그래서 주봉 그리고 22년 08월 01일 13시 47분 주봉 캔들, 그리고 월봉의 기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방송 원고에는 일주 월봉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 이제 마지막 설정해 드린 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잡아드린 20년 이후의 기준이고요. 아주 먼 기간에서는 이렇게도 잡아드렸어요. 먼 기간에서는. 근데 20년 이후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좀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요 기준점의 흐름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물적 분할이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요 자락이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시장도 조정을 받았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러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오히려 월등히 강한 월봉의 흐름으로 시세를 전부 이끌어냈죠. 근데 요 자락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그 소나 모멘텀 차트보다는 거래대금이 수반된 고점의 흐름, 그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 빼버릴게요. 이거를 빼고 그냥 요 자락에서의 흐름만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려드린 이러한 이 흐름이 시장의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적 분할만의 내용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파른 폭등, 그 이후의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LG화학의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모든 면의 흐름이 완벽하다. 일봉 기준의 갭, 주봉 기준의 캔들, 월봉 기준에서도 뭐 캔들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자락에 지금 상승 장악형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 다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 화학은 조금 전에 녹화본하고 같이 올려드릴 텐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오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윤정두 검색을 해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 이제 인상을 할 겁니다.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8월 중으로 인상을 할 거예요. 2,500포인트 뭐 바로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넘어서게 됐을 때 전부 인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인 화면의 수익률도 다 바꿔주세요. 메인 화면 수익률 다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불기둥마스터님의 기준에서도 변동성 매매 기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가격일 때 들어오십시오. 이벤트 기간 끝나면 저것도 정상 가격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회원님들 연장 기준 잡으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